자, 2주차 네 번째 동영상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시간이 지금까지 한 105분 정도 쓴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짧게, 제가 여기 5장의 주제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아마 마지막 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저 여기 두 번째 소주제 두 개, 5.1, 5.2, 요거 한번 다뤄볼게요. 자, 이제 5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소비자가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요. 그거에 관한 이제 스타디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선택하느냐면 소비자는 이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좋은 건 뭔지 preference에 관해서 공부했고 지난 3, 4장에 관해서요.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건 뭔지요. 버짓셋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제 2장에 관해서 공부를 했죠. 자, 이제 이거를 두 개를 이제 우리가 결합해서 자, 결합해가지고 이제 과연 소비자의 행동이 시장에서 소비자가 과연 어떠한 번들을 선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번들을 선택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일단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번들은 뭐냐면은요. 버짓셋 안에 있는 번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소비자의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요. 예산 제약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럼 이 삼각형 안에서 이 삼각형 안에 있는 번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런 거 선택할 수 있죠. 이런 번들이요. 하지만 이 밖에 있는 거 이런 거는요. 지금 주어진 소득 수준에 의해서는 이런 거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indifference curve를 이렇게 그려볼까요? indifference curve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 점을 통과하는 indifference curve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버짓셋 정확히 안에 있는 번들은 이게 가장 좋은 번들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만약에 선호가 모노톤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첫 번째 제와 두 번째와 좀 더 많이 좀 더 많이 소비하는 이 점 같은 경우요. 이 점 같은 경우 여전히 이 버짓셋 안에 있거든요.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모노톤하니까 더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 옵티멀 바운드리 될 수 없어요. 결국 이거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은 가장 좋은 선택은 요 삼각형 중에 요 아까 버짓 라인 있죠. 요 검정색 라인이요. 요 라인 위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요거 안쪽에 있으면은요. 이렇게 안쪽에 있으면 이거보다 좀 더 많이 첫 번째 재화나 두 번째 재화 좀 더 많이 소비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효용이 더 증가하니까요. 선호가 모노톤하면은요. 그래서 모노톤한 그런 선호하에서는 이렇게 안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라인 정확히 위에 위치해야 된다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인컴을 다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재와 두 번째 재와 소비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원래는 버짓 컨스트레인트는 이렇게 부등식으로 만족해 있었는데요. 이게 정확히 이렇게 등식으로 성립하게 돼요. 이 옵티멀 초이스에서는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컨디션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컨디션은 뭐냐면요. 두 번째 컨디션은 예를 들어서 이런 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점에서는 이 점을 통과하는 indifference curve를 생각해 보면요. 생각해 보면 여기서는 지금 이 indifference curve랑 이 버진 라인이요. 서로 이렇게 교차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MRS랑 기울기가요. 이 점에서 indifference curve의 기울기랑 그 다음에 budget constraint의 기울기는 상대 가격 P1 over P2였죠. 원래 정확히 써주면 이거 앞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MRS에서도 마이너스 이게 정확히 마이너스 MU1 over MU2였으니까요. 이 마이너스 생략해주면은 둘 다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MRS를 우리가 이렇게 MU1 over MU2로 네거티브 사인 요거 무시하고요. 이렇게 가져가면은 이 점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MRS가 더 크죠. 왜냐면은 버진 라인이 좀 더 덜 스티프하니까요. 그러니까 MRS가 P1 over P2보다 커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과연 옵티멀 초이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MRS가 더 크다는 거는 이 P1 over P2보다요. 지금 MRS는 한마디로 자신이 이 첫 번째 재화를 몇 배 더 좋아하는지 그거에 관련된 거죠.
근데 P1 over P2는 뭐냐면 시장에서 이게 몇 배 더 비싸게, 첫 번째 재화가 몇 배 더 비싼지, 몇 배 더 비싸게 거래되는지 그걸 나타내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MRS가 예를 들어서 3이고요. P1 over P2가 1이에요. 저는 첫 번째 재화를 3배 더 좋아해요. 근데 시장에서는 첫 번째 재화, 두 번째 재화 가격이 같네요. 그럼 당연히 3배 더 좋아하는 재화를 더 사야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1의 그러니까 첫 번째 재화의 소비를 늘리고요. 그쵸? 근데 늘리면은 두 번째 재화에 대한 소비는 자연스럽게 감소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이미 벌써 인컴을 다 썼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 검정색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고 그러려면은 두 번째 재화의 소비를 좀 더 줄여야죠. 자, 이게 어디까지 올까요? 만약에 MRS가 P1 over P2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 점 같은 경우네요. 이 점에서는 지금 여기 기울기가 요 버진 라인보다 좀 더 평평하죠. 그래서 MRS가 더 작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3이고요. P1 over P2는 6이에요. 저는 첫 번째 재화를 3배 더 좋아하지만 시장에서 6배나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은 저는 상대적으로 싼 두 번째 재화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요. 대신에 두 번째 재화의 소비를 늘리는 거죠. 이 검정색 선을 따라서요. 그쵸? 자, 요걸 두 개 종합해 보면은 정확히 언제 옵티멀 초이스가 발생하냐면은 이렇게 서로 인디퍼런스 커브랑 버진 라인이 서로 이렇게 접하는 지점에서, 즉 MRS랑 P1 over P2가 서로 딱 같은 지점에서까지 여기서 바로 옵티멀 번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가지고 옵티멀 번들의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데요. 처음에 그 번들은 이 버진 라인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점들 중에서 과연 뭐가 제일 좋은 선택이냐는 거는, 최적의 선택이냐는 거는 P1 over P2랑 인디퍼런스 커브가 정확하게 접하는 지점이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MRS랑 P1 over P2가 정확히 같은 점이요. 두 가지 컨디션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자, 이 두 번째 컨디션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MRS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가 첫 번째 재화를 얼마나 더 좋아하는지, 이 소비자의 주관적인 선호에 따른 주관적인 교환 비율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P1 over P2는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율이죠. 얼마나 시장에서 첫 번째 재화를 더 가치 있게 평가하는지요. 그렇죠? 이게 서로 같다는 게 그 최적의 선택에서는요, 옵티멀 초이스에서는 이 두 개가 같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게 아까 전에 왜 다르면 안 되는지 설명했죠. MRS가 더 크다? 그럼 첫 번째 재화를 더 많이 좋아하는데, 첫 번째 재화를 훨씬 좋아하는데 시장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를 MRS를요. 지금 MRS가 P1 over P2보다 크면은요. 그러면은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요. 근데 이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두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는 줄여야겠죠. 그러면 MRS가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컨벡스 하면은 이렇게 떨어진다고 얘기했죠. X1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MRS는 이렇게 감소해요. 그러니까 X1을 증가시키면은 MRS는 떨어지죠. 이걸 어디까지 떨어뜨리냐면은 정확히 P1 over P2랑 같을 때까지 떨어뜨리는 거죠. 만약에 MRS가 P1 over P2보다 작아요. 이 말은 제가 첫 번째 재화를 몇 배 더 MRS 배만큼 좋아하긴 하지만 시장에서 훨씬 더 비싸게 거래되는 케이스죠. 이럴 때 저는 X1을 수요를 줄여요. 그럼 수요가 줄인다는 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MRS가 점점 더 커지죠. 언제까지 X1을 줄이냐? 이 두 개가 서로 정확히 같아질 때까지. 왜냐? 초가 되면은 다시 또 X1을 늘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접하는 지점에서 옵티멀 초이스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은 요 MRS를 우리가 정의에 따라서 MU1 over MU2로 써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P1 over P2 있으니까요. 양변을 P1으로 나눠줘요. 그 다음에 MU2를 곱해줘요. 그래서 MU2를 우변으로 보내고 P1을 좌변으로 보내요. 그러면 좌변에는 MU1 over P1이 남고요. 우변에는 MU2 over P2가 남는 거죠.
자, 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지널 유틸리티를 가격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화로부터 나오는 한 개 효용을요, 첫 번째 재화의 가격으로 나눠준 거죠. 예를 들어서 MU1이 3이에요. 근데 P1은 2예요. 그럼 이 값은요, 1.5를 갖겠죠. 자, 이 1.5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지금 MU1은 첫 번째 재화를 하나 더 샀을 때 효용이 3만큼 증가한다는 얘기죠. 대략적으로요. 근데 첫 번째 재화를 사기 위해선 2달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1달러를 제가 추가적으로 1달러가 생겼어요. 1달러를 만약에 첫 번째 재화 소비하는데 더 보탰어요. 그러면은 저는 첫 번째 재화를 0.5개 살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첫 번째 재화는 지금 하나당 2달러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1달러를 추가적으로 더 쓴 거니까 그럼 첫 번째 재화를 0.5개 더 소비한 거죠. 근데 첫 번째 재화를 하나 더 소비하면은 MU1이 유틸리티가 3만큼 증가하니까요. 여기다 0.5 곱한 1.5라는 거는 결국에 추가적으로 1달러를 첫 번째 재화에 소비하면은 첫 번째 재화에 소비하면은요. 그러면 효용이 얼만큼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 재화로부터 나오는 한 개 효용, 달러당 한 개 효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영어로는 marginal utility per dollar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 MU2 over P2를 marginal utility per dollar from good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재화로부터 나오는 달러당 효용이라는 거죠. 자, 왜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냐면요. 제가 만약에 소득이 10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1달러, 첫 번째 달러, 두 번째 달러, 세 번째 달러 이렇게 쭉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더 커요. 그럼 전 처음에 1달러를 재화 원에 첫 번째 재화에 소비하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크네요. 그러면은 저는 요 두 번째 달러 요것도 역시 1달러를 첫 번째 재화에 소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MU1은요. 추가적으로 구입함으로써는 한계 효용은요. 이거는 감소한다는 거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가 있죠. 마지널 유틸리티는 이렇게 감소한다는 거요. 처음에는 효용이 되게 높지만 두 번째 구입했을 때는 예전에 비해서는 효용이 줄어든다는 거 쉽게 예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재화를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왼쪽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아마 오른쪽이 더 커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번째 달러를 이쪽에다 써요. 다섯 번째 달러도 그런 식으로 결정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1달러, 1달러를 과연 어떻게 결정하느냐? 두 개가 정확히 같을 때까지요. 만약에 오른쪽이 더 크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달러는 이거를 왼쪽에 쓰는 거죠. 첫 번째 달러를요. 반대로 오른쪽이 더 크다. 그 마지막 10달러를 이제 오른쪽에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밸런스를 맞춘다는 게 이 옵티멀 초이스에 깔려있는 이런 경제학적인 원리예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한마디로 옵티멀 번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과연 소비자는 어떠한 번들을 선택할 건지요. 자, 그래서 만약에 유틸리티 펑션이 이렇게 컵 더글러스로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 이걸 일단 모노톤 트랜스포메이션 시킬까요? 그래서 알파 로그 오브 x1 1 마이너스 알파 로그 오브 x2 이렇게 로그를 씌우면 이렇게 변환시킬 수가 있죠. 역시 똑같은 펑션이죠. 이걸로 작업하는 게 훨씬 간단해요. 왜냐? 미분한 게 훨씬 간단하니까요. 그래서 MU1은 어떻게 되냐면요. MU1은 X1에 관해서 미분해 준 거니까, 편미분해 준 거니까 알파 오버 X1이 되죠. MU2는 1 알파를 X2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MRS는요. MU1 오버 MU2니까요. 알파 오버 1 알파 그 다음에 X2 오버 X1이 되네요. 자, 요게 지금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요. 저게 P1 오버 P2랑 같아야죠. 상대 가격이랑요. 정확히 접해야 된다는 조건이요. 이걸 먼저 사용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X2에 관해서 풀어줄 수 있어요. X2는 P1 오버 P2에다가 먼저 양변에 X1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알파 오버 1 알파도 우변으로 넘겨줘야죠. 양변을 나눠줌으로써요. 그러면은 1 알파 오버 알파가 되네요. 그쵸? 자, 여기서 요거 X2 하나 찾아줬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P1X1 총 지출은요. 정확히 인컴하고 같아야죠. 근데 우리가 X2를 여기서 이제 X1에 관해서 이렇게 찾아줬죠. 이걸 대입해요.
그럼 P2, P1 over P2, X1, 1 minus alpha over alpha. 자, 이게 인컴이랑 같은 거죠. P2 지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P1X1, P1X1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줄 수 있죠. 앞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 factoring out 해주면은 1 plus 1 minus alpha over alpha 남죠. 자, 이게 인컴이랑 같아야 되죠. 이 가로 안에 있는 거 조금만 더 정리해 줄까요? 그러면은 alpha plus 1 minus alpha 되니까요. 이렇게 그 공통 분모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플러스 더해 주면은요. 그러면 1 over alpha가 되네요. 그래서 결국 의미하는 게 정리해 주면은 P1X1은 알파 m이 되고요. 그리고 X1은 알파 m을 P1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옵티멀 초이스가 돼요. 첫 번째 재화를 이만큼 소비하는 거. 그러면 두 번째 재화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재화를 찾았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죠. 대입해서 정리해주면은 1 minus alpha m over P2가 돼요.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자신은 인컴 m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재화가 얼마나 급한지 1 마이너스 알파만큼 급하네요. 그러니까 인컴 중에 1 마이너스 알파를 두 번째 재화 소비하는데 사용해요. 근데 두 번째 재화의 가격은 P2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번째 재화를 얼만큼 소비할 수 있냐면 가격으로 나눠준 거죠. 첫 번째 재화는요. 첫 번째 재화를 소비하는 건 지금 알파만큼 급해요. 웨이시 알파만큼 지금 주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인컴 중에 알파만큼을 첫 번째 재화 소비하는데 써요. 근데 얼만큼 쓸 수 있냐? 첫 번째 재화의 가격이 P1이네요. 그러니까 P1으로 나눠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컵 더글러스일 때 얼만큼 소비하는지 나타내는 그런 이제 옵티멀 초이스가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펑션이요. 이렇게 스무드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둘 다 미분 가능하죠. x1에 관해서 미분 잘 정의되거든요. x2에 관해서 미분, 편미분한 거 잘 정의되거든요.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는요. 이렇게 우리가 인티리어 솔루션을 여기서 인티리어 번들이라는 건 뭐냐면은 x1과 x2 지금 우리가 두 개의 숫자를 찾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 재화는 얼마 소비하고 두 번째 재화는 얼마 소비하는지요. 이게 둘 다 0보다 클 때 0,0보다 클 때 그러면 요거를 내부해라고 해요. 그래서 내부의 최적 상품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 요 두 가지 조건 요걸 통해서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먼저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 두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의 관계식을 찾아요. 그리고 그 관계식을 요 바인딩한 요 버지 컨스트레인트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펑션이 미분 불가능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옵티멀 초이스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미니멈 오퍼레이터가 나와 있죠. 자, 이런 유틸리티 펑션 같은 경우, 자, 요거 미분 가능한가요? 당연히 요 안에 있는 거는 미분이 가능하지만 각각은요. 그런데 요 바깥에 요 미니멈이라는 요게 있어가지고 미분이 불가능하거든요. 자, 요거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2x1, x2니까요. 여기다가 2x1, x2, 그 다음에 x1 플러스 2x2야.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니멈 오퍼레이터는 왼쪽이 큰지 오른쪽이 큰지 우리가 그거를 따로 케이스로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더 컸을 때는요. 자, 이럴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결국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x1에 관해서 정리해 주면은요. x1이 x2보다 큰 거죠. 그러면은 u 펑션은 둘 중에 작은 거니까요. x1 플러스 2x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한 인디퍼런스 커브는요. k라고 놓고 x2에 관해서 풀어주면은요. x2는 마이너스 1 half x1에다가 k를 2로 나눠준 거.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려주면요. 여기다가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주면요. 지금 x1이 x2보다 큰 케이스죠. 그러니까 역시 45도 곡선 x1과 x2가 정확히 같은 이거 그려주고 x1이 큰 곳은 바로 여기죠. 자, 요 아래쪽이요. 여기서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떨어져요. 2분의 1로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반대로 만약에 이게 더 작으면은요. 그 말은 x1이 x2보다 작은 거죠. 이러면은 이제 유틸리티 펑션이 둘 중에 작은 거는 이게 되니까요. 2x1 플러스 x2가 되네요. 이거 x2, k라고 놓고 x2에 관해서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2x1이 되죠.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요. 이거 두 개는 서로 만나야 돼요. 왜냐? x1과 x2가 정확히 같을 때요. 그럼 어떻게 되죠? x1과 x2가 정확히 같으면은 이것도 3x1이 되고요. x2에다가 x1 집어넣어주면요. 이것도 3x1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3x1이 되죠. 이게 k랑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x1은 k over 3인데요. 지금 여기 x1과 x2가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x2랑 x1이랑 둘 다 k over 3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점은 이렇게 만나야 돼요.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인디퍼런스 커브의 모양이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서 과연 옵티멀 초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에 우리 첫 번째 이 버짓셋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그대로 성립해요. 지금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재화의 가격은 1, 두 번째 재화의 가격은 2, 소득은 10. 근데 이렇게 inequality, 이렇게 부등식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고 등식으로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점보다 소비, 지금 효용이 이쪽으로 증가하니까요. 이거 역시 모노톤하거든요. 좀 더 증가시키면은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요 검정색 선 위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한마디로 미분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꼭지점에서는 기울기가 정확하게 정의가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미분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요 미분 불가능한 점에서 딱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쵸? 그리고 이런 점이 가장 제일 높은, 달성 가능한 제일 높은 그 유틸리티가 되는 거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점 같은 경우, 이런 거요. 이런 점 같은 경우요. 좀 더 x1을 늘리고 x2를 줄임으로써요. 그러니까 이 점을 따라오면서, 예를 들어서 이 점으로 오면은 이 점을 통과하는 인디퍼런스 커브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상품 조합들이 이 파란색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유틸리티를 주는 게 자명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만나는 점, 딱 여기서 이제 옵티멀 초이스가 결정이 돼요. 이 만나는 점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정확하게 x1과 x2가 같은 지점이거든요. 두 번째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x1과 x2가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x1과 x2가 같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대입할 수 있죠. 그래서 3x2는 10, 그래서 x2는 3분의 10만큼이요. 역시 x1과 x2가 같으니까 첫 번째 재화도 3분의 10만큼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같은 양을 이렇게 소비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분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여기서 지금 이거 타입한데요. 만약에 미분 가능한 함수라 하더라도요. 미분 가능한 함수라 하더라도 옵티멀 범들이 아까 전처럼 이렇게 내부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코너에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여기서는 지금 둘 다 x1과 x2가 0보다 크죠. 이런 거를 내부해 영어로는 interior solution. 그 다음에 이게 모서리에서 발생하는 걸 우리가 코너 솔루션이라고 불러요. 자, 이건 왜 인테리어 솔루션이 안 되냐면은 여기서 지금 x2는 제로가 되거든요. 두 번째 재화는 아예 소비하고 있지 않는 거죠. 이 점에서는요. 그래서 이거는 인테리어 솔루션이 아니에요.
자, 왜 이런 솔루션이 언제 발생할 수 있냐면요. 자, 여기 지금 quasi-linear function 하나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 제약식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재화의 가격 2, 두 번째 재화의 가격 5, 인컴은 8. 그래서 총 지출이 총 인컴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일단 그 두 번째 컨디션 한번 써볼까요? MRS가 P1 P2랑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P1 P2는 지금 첫 번째 재화에 대한 가격은 2, 두 번째 재화에 대한 가격은 5. 자, MRS는요. MU1은 지금 X1에 관해서 미분해주면은 1 over square root of X1이죠. MU2는요. 1이네요. X2에 관해서 미분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MRS는 저 둘 간의 레이시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square root of x1은 요거 뒤집고 요거 뒤집으면요. 이거 지금 2.5 나오네요. 5를 2로 나눠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x1은 이거의 제곱이니까 6.25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거 풀어줬더니 x1이 바로 나와버렸죠. 그리고 그거를 여기에 버디 컨스트레인트에 대입해야 되죠. 지금 두 개 무조건 다 총 지출이 다 사용돼야 되거든요. 모노톤한 거니까요. 근데 여기 x1에다 6.25 대입하면은요. 6.25 곱하기 2는요. 12.5거든요. 그럼 이걸 등식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x2가 0보다 작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x2는 기본적으로 두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거든요. 수요가 0보다 작다는 거는 공급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수요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장에 그만큼의 그 재화를 공급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공급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거는 실현 불가능한 플랜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솔루션을 구하고서요. 미분 가능하니까 MRS 구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상대각이랑 같이 놓은 다음에 문제를 풀었더니 둘 중 하나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코너 솔루션이 발생하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의심해 줘야 돼요. 자,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자, 여기 노트에 한번 써보면요. 지금 여기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거냐면은 MU1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 over square root of x1 그 다음에 P1은 2 MU2는 1 P2는 5예요. 자, 여기서 MU1 over P1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marginal utility per dollar요. 첫 번째 재화로부터 나오는 marginal utility per dollar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1 over 2 square root of x1이 되는 거죠. MU2 over P2는 어떻게 되죠? 이건 지금 constant네요. 5분의 1이요. 자, 요거 그래프로 한번 그려줄게요. 각각을요. x1을 증가시키면서 MU1 over P1은 어떻게 되는지요? 요거 보면은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함수죠. 이렇게요. 5분의 1은 constant예요. 5분의 1 constant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x1을 하나도 소비 안 해요. 그럼 첫 번째 재화에 대해서 나오는 요 달러당 한계 효용이 엄청 큰 거죠. 거의 무한대에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유틸리티 펑션이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아까 2x1 플러스 x2요. 자, x1이 0에서 살짝 증가할 때 스퀘어 루트 펑션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요. 0에서 기울기가 되게 커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러니까 살짝 더 소비하면 효용이 되게 순간적으로는요. 영원히 인피니티만큼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무한대의 비율로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노 유틸리티 퍼 달러가 0에서는 이제 무한대 값을 갖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MU1, P1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재화를 무조건 1달러가 있으면은요. 여기에 쓰겠죠. 첫 번째 재화예요. 근데 가격이 2달러니까요. 하나 썼어요.
첫 번째 지역에서 하나 소비했어요. 2달러를 내고요. 그럼 여기가 어디까지 떨어지죠? MU1 over P1이 어디까지 떨어지냐면은, 지금 하나 샀을 경우에는, 지금 2분의 1까지 떨어지네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여전히 5분의 1보다 더 크죠. 두 번째 재화로부터 나오는 그 달러당 한 개 효용보다 더 커요. 그 말은 하나 더 산다는 얘기죠. 2달러를 내고 하나 더 샀어요. 그러면은 2 square root of 2죠. 여전히 5분의 1보다 더 커요. 이거 분모가 2.8 이렇거든요. 요 만나는 지점이 결국 어디까지냐면요. 요 만나는 지점이 6.25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의 버짓 컨스트레인트는 2x1, 5x2 갖고 있는 인컴은 총 8이거든요. 첫 번째 재화를 총 4개까지밖에 구입할 수 없어요. 그런데 4개까지는요. 6.25개까지는 MU1 over P1이 더 커요. 그 말은 모든 돈을요. 전부 다 첫 번째 재화에 소비한다는 거죠. 정리해주면은요. 지금 X1은 총 4개까지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X1이 4개보다 작으면은요. MU1 over P1이 MU2 over P2보다 항상 더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재화를요. 어디에 써야 되냐면은 good 1에 써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재화는요. 전부 다 good 1.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재화는 4개 소비하고요. 두 번째 재화는 소비를 안 한다는 거죠. 자, 이게 quadlinear preference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quadlinear한 거를 어떻게 일반적으로 정의했냐면은 이렇게 정의했거든요. v of x1 플러스 x2요. 일단 첫 번째 재화를 소비해요. 어디까지 소비하냐면은 이렇게 marginal utility per dollar가 같을 때까지요.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재화는 더 이상 이제 그 돈을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죠. 왜냐면 MU1 over P1이 이제 아래로 떨어졌으니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두 번째 다른 재화에 이제 소비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quadlinear utility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제 생각에 시간이 지금 30분이 이제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2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 설문지를 확인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설문지 답안을 끝까지 받아봐야 알겠지만 아마 지금까지는 제가 베리안 책으로 진도를 뺐거든요. 그 영어 교재랑 이렇게 영어 자료를 써서 진도를 뺐는데 요거를 한번 제가 주말 동안, 주말은 너무 늦고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오늘 화요일 밤이니까요. 아마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까지 좀 생각해 본 다음에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중우 교수님 책으로요. 아무래도 이거 과목의 목적이 경제학을 공부하는 데 쓰여야지, 그러니까 목적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거지 영어 때문에 너무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좀만 더 생각해 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공지를 에듀클래스에 올릴게요. 너무 수고 많았고, 그러면 전 다음 주 영상 한번 촬영해서 다시 한번 올릴게요.